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1편부터 바로 시작을 할게요. 계편이고요. 어떤 데는 뭐 시계라고도 되어 있어요. 시계. 계책을 세우는 것에서 시작해라. 근데 시자는 뭐 옛날 판본에 또 없는 데도 있고 해서 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계획한다 할 때 계자고요. 페이지로 치면 36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손자는 말한다. 전쟁이란 나라의 중대한 일이다. 죽음과 삶의 문제이며 존립과 패망의 길이니 살피지 않을 수 없다라고 나오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이 글자예요. 이렇게 쓰지. 살필 잘 살펴라. 이 살피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먼저 뭐 철저하게 검증을 하는 거죠. 이게 맞는지 아닌지. 그리고 그 전쟁을 하려면은 그 상대의 뭐 상황이나 내 상황도 명확하게 잘 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 잘못 한번 하면 나라가 망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해야 되는 거죠. 신중하게. 저는 이 전쟁을 한번 했다가 크게 진 적이 있는데, 어디 투자를 했다가 완전히 이제 잘 안 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나름 열심히 살폈는데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승패라는 거는 누구도 장담하기 힘드니까 뭔가 그 운명을 걸고 뭔가를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도 보면 뭐 망한 나라는 다시 존재할 수 없고 죽은 자는 소생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런 것처럼 처음에 전쟁을 준비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42페이지. 이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오사가 나와요. 오사. 5가지 일인데, 그 전쟁을 할 때 뭘 살펴야 되냐. 지금 제가 계속 전쟁 하는데, 전쟁이라고 하지 말고 이 말을 나의 뭐 경험으로 바꿔보세요. 내가 뭔가를 할 때, 어떤 일을 꾸밀 때 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이제 응용을 해야 되죠, 여기랑. 5가지인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도천지장법이라고 나옵니다. 전쟁할 때는 5가지를 살펴야 하는데, 첫 번째가 도고, 두 번째는 천이고, 세 번째는 지고, 네 번째는 장이고, 장은 장수고요. 5번째는 법이다 라고 나옵니다. 하나하나 좀 풀어보면, 도라는 거는 길도자잖아요. 길도자. 그러니까 뭔가 가야 할 길.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는 게 정말 하는 거 맞아? 정당한가? 그 다음에 뭐 우리 전쟁을 하는 주체들이 얼마나 여기를 지지를 하는가, 그런 것들, 명분 같은 거죠. 천은 여기 나온 천은 다 이걸로 해석하시면 돼요. 때, 천시에 천시. 정말 이거 전쟁할 때가 맞아? 진짜 내가 한방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 이런 거를 잘 따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리, 땅이라는 게 내가 지금 전쟁하는 장소가 이게 맞는가, 그런 것도 중요하고요. 장군, 이 장은 장수를 얘기를 합니다. 장수의 자질,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법이 얼마나 공정히 집행이 되는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천시랑 지리랑 뭐 법, 이런 거는 약간 주어진 거죠. 주어진 거. 때나 뭐 장소, 이런 것들은 주어진 건데, 사실 이게 정당성이 있느냐, 그 다음 장수가 어떤 사람이냐, 이런 것들은 되게 다른 문제예요. 사람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나와 있지만, 43페이지 맨 밑에 보면, 맹자에서 나온 말입니다. 천시 불여 지리, 지리 불여 인화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시는 지리보다 못하고, 지리는 인화보다 못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때가 좋아도, 아무리 지금 좋아, 날씨도 좋고 막 때도 좋고 뭐 봄이라서 싸우기도 좋고 사람들도 지금 다 전쟁하자 그래. 그래서 싸웠는데 지리가 너무 안 좋아요. 내가 막 늪에 지금 빠져 있어. 늪에서 남을 공격할 수 없죠. 그리고 뭐 산 밑에서 위에 있는 적을 공격하거나 이런 게 되게 안 좋거든요. 지리가 더 중요하다. 지리보다 더 중요한 건 인화. 사람들의 화합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의 화합이다. 사람들이 뜻이 맞고 같이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일 때만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고, 나머지 것들은 뭐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인화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말이고요. 그래서 이 도천지장법 중에서도 도나 장 같은 거는 사람이랑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오사였고요. 넘어가서
네, 그 다음에 48페이지 볼게요. 이제 여기 오사에다가 조금 그 손자가 보탰어요. 부원을 해서 7개를 이야기를 합니다. 7개. 7가지의 계책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48페이지에 보면 첫째 군주 중에 누가 도를 갖추었는가. 그러니까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아까 나온 거예요. 도천지장법이에요, 다. 그죠? 천시와 지리만 하나 묶었을 뿐이지 도천지방법을 다 묶은 거고, 5번째, 6번째, 7번째가 새로 나오는 거죠. 5번째는 병력은 누가 더 강한가? 6번째 병사들이 어느 쪽이다 훈련돼 있나? 그 다음 7번째 상벌은 누가 분명한가? 우리가 뭐 5번째, 6번째 이해가 되시죠? 병력 누가 더 강하냐, 누가 더 훈련돼 있냐 이해되는데 상벌은 뭐가 분명한가? 이게 조금 약간 갸우뚱할 수가 있어요. 상벌이 왜 중요할까요? 상벌. 전쟁을 할 때 상벌. 그렇죠. 사기와 되게 그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전쟁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에서 이 상벌이 어그러지잖아요. 그럼 조직원들이 떠나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기업에서 인사팀인데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 떠나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연봉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연봉이 7천만 원이에요. 그 어떤 사람이 똑같은 7천만 원이야. 이 A랑 B가. 그런데 얘랑 그 하늘도 비슷하고 뭐 누가 봐도 다 하늘 비슷하고 오히려 뭐 얘가 잘한다는 평가도 받고 그러는데 어느 날 얘는 10%가 오르고 얘는 뭐 5%가 올라요. 그죠? 근데 동종업계, 그러니까 다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 C라는 사람은 얘 친구야. 친구인데 얘는 연봉이 이거밖에 안 돼. 근데 이 사람은 얘를 볼까요? 얘를 봐요. 얘를 보고 이 상벌이, 이 같은 조직 안에서 상벌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이 삐치고 안 삐치고가 결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높게 줘도 절대적으로 높아도 상대적으로 그 상벌이 이렇게 그 부당하다고 느끼면 그 사람들은 배신을 해요. 배신. 상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돈 때문에 사람 배신한다라고 하는데 정말 다 그래요, 다. 왜냐하면 돈이라는 거는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마음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마음. 이게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뭐 다른 게 여러 가지 될 수 있겠지만 물질적인 것들은 마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이 마음이 상하면 뭘 해요, 사람은? 배신을 해요, 배신. 역사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벌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그래서 상벌이라는 건 신뢰의 문제고 원칙, 그 조직의 정의랑 관련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7개를 그 손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넘어가고요. 넘어가서 또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손무의 1화가 나와요. 이것도 재미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저는 오늘 이제 사례는 다 스킵하고 본문 위주로 보도록 할게요. 55페이지에 두 번째 줄을 보면 세라는 것은 유리함에 따라 권변을 만드는 것이다. 아까 그 말씀드린 형세 중에 세죠. 세라는 거는 유리함에 따라서 변화를 이렇게 짓는 것이다 라는 건데, 전략상 유리하면 유리한 형세나 작전상의 우세에 있는 거, 뭐 이거 밑에 주석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새에 대해서 잠깐 나오고, 이 장은 이제 새에 대한 얘기는 아니에요. 잠깐이 나온 거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 전쟁이란 속이는 도이다 라고 나옵니다. 원문에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병자는 궤도야라고 나옵니다. 여기 없는 거지. 궤도야. 궤라는 게 속인다는 건데, 결국은 남을 이렇게 속이는 게 중요하다는 건데요. 뒤에 좀 볼까요? 이 속인다는 게 엄청 나쁜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내가 능력이 엄청 많아. 능력이 있는데, 적에게는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 이거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나요? 그것 좀 아니에요. 또 다른 문제예요. 군대를 막 움직이고 있는데, 적에게는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하며, 실제로는 내가 여기를 막 A 지점에서 B 지점을 지금 애들을 행군을 시키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안 하는 것처럼 하는 거죠. 남을 속이는 거. 가까운 곳을 노리면서 먼 곳을 노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우리 성동격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성동격서. 소리성자. 소리는 동쪽에서 내고, 치는 거는 서쪽을 친다. 그래서 이쪽을 때릴 듯 하면서 이쪽을 탁 때리는,
권투에서도 그런 게 있어, 진짜로. 제가 권투한 건 아닌데, 권투할 때 이렇게, 슉, 이렇게 하는 척 하면서 팍,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거. 그게 전쟁의 전술이라는 거예요, 전술. 먼 곳을, 이거 했고, 이롭게 하면서 적을 깨어내고. 그러니까, 적한테 뭐 이로운 당근을 주는 거예요, 당근. 야, 이거 좋아 보이지 않아? 그러고 이렇게, 예를 들면 뭐, 그, 수레 같은 거, 그, 식량이든 수레를 버리고 달아난다든지, 그러면 사람들이, 적들이 그걸 가지러 오잖아요. 그때 숨어있다가 공격한다든지, 그런 거. 그 다음, 내부를 어지럽게 적을 습격한다. 적을 습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안에를 이제 내부를 붕괴시키는 거죠. 누가 누굴 배신하게 하고, 뇌물 줘가지고, 우리 편 만들어버리고, 그런 거. 적이 충실하면 방비하고, 강하면 피해라. 그러니까, 손자는 정말 강한 적을 잘 이렇게 꾀를 써가지고 이기는 걸 좋게 안 봐요. 그건 바보라 그래, 바보. 적이 강하면 피하라는 거야, 피하라고. 왜 싸우냐, 걔를. 적이 분노하면 그들을 소란스럽게 해라. 적을 낮추려 들면 적을 교만에 빠지게 해라. 그러니까 적이 이제, 아이고, 제가 뭐, 잘난 게 있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되게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싶으면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면 돼요. 교만한 사람은 무조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역사적으로. 우리 현실적으로도 그렇죠. 막 누가 자랑하고 그러면 다 싫어하잖아요, 사람들이. 교만하면 방심하니까 이제 그 주변의 작은 것을 놓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 무너지게 됩니다.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교만에 빠지게 해라. 적이 편안해하면 수고롭게 만들고, 이게 뭐냐면 이제 잘만 하면 징이랑 꽹과를 물려가지고 막 전투하는 척 했다가 또 도망갔다가 또 잘만 하면 또 징이랑 꽹과를 하고 이런 거. 그런 게 이제 삼국지에도 많이 나와요. 친하게 지내면 이간질시키고 그들이 방비하지 않는 곳을 공격해라. 때릴 거면 약한 데를 때려라. 이런 거죠. 그들이 생각지 못하는 곳으로 출격을 해라. 그리고 마지막이 좀 중요한데요. 정말로 미리 전수해줘서는 안 된다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전수라는 이게 해석을 왜 이렇게 하셨나 모르겠는데 이거라기보다는 사실 알려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려지면. 예를 들면 내가 뭔가 이렇게 꾀를 쓰잖아요. 여러 가지 모략을 쓰는데 그게 병사들한테 알려지면 어떻게 돼요? 다 소문나잖아. 그리고 그쪽 간첩도 알고. 그러니까 그렇게 알려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해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속임수를 쓰는데 그게 발각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입단속을 잘해야 되는 거죠. 사실 제일 힘든 게 입단속이에요. 이거 사실 비밀인데 하고 얘기하면 100% 다 퍼지죠, 그죠? 저는 그런 걸 퍼뜨린 적이 없는데 누가 나한테 비밀인데 그러면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고 그거 내가 못 지킬 것 같으니까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기억력이 안 좋으니까. 그럴 때도 있고 근데 대부분은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누설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게 내가 비밀로 들은 건지 아닌지 헷갈리거나 비밀로 들었다 하더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친밀함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정보를 제공을 해요. 그게 사람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비밀은 안 지켜집니다. 자,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60페이지.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전쟁을 하기 전에 묘당에서 승리를 점치는 것은 묘책이 많기 때문이고 승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는 묘책이 적기 때문이다. 우리가 뭔가 할 때 무슨 일을 벌일 때 자신이 없는 거 왜 그래요? 내가 뭔가 대책이 없어 지금. 대안이 없고 뭔가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자신이 없는 거죠. 근데 뭐가 방법이 되게 많아요.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안 되면 이렇게 하면 되고 이런 경우 이렇게 하면 돼. 이게 다 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신만만하죠. 묘책이 많으면 승리하고 묘책이 적으면 승리할 수 없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기획하는 거라는 기획 단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고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랑 협상할 때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손자면법을 추천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사람이에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아저씨인데 트럼프. 이분이 이 책을 엄청 추천해요. 왜? 이거 보고 엄청 배웠거든요. 이거에 나쁜 것만 다 배웠거든요. 나쁜 것만 배워가지고 이 사람이 뭐의 달인이죠? 협상의 달인인데 이 협상을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상대의 약점을 때리면서 협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책까지 써줘, 책까지. 작가예요, 의외로. 어쨌든 협상. 그래서 이 책을 읽을 때 이제 여러 가지 관점을 볼 수가 있는데 협상도 되게 좋은 관점이에요. 협상. 남이랑 협상을 할 때 얻어낼 때 어떻게 얻어낼 거냐 이런 건데 계책이 되게 많아야 되는 거죠. 방법. 그의 약점이 뭐고 내 강점이 뭐고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계획책을 세우는 거다라는 게 이 부분 핵심이고요. 자, 쭉 넘어가서 전례는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어요. 그건 읽어보시면 되고 자
7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편인 작전, 전쟁을 이제 실제로 하는 거에 대한 걸 얘기를 할게요. 이제 이 부분을 보면 전쟁이 이제 경제학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 부분인데, 76페이지 보면 손자는 말한다. 무릇 용병의 원칙에는 가벼운 술에 1000대, 무장술에 1000대, 갑옷 입은 병사 10만 명, 천리길에 걸쳐 식량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5만 가지 비용들이 하루에 얼마? 1000금씩 소모된다. 이게 오늘날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루에 이만큼씩 돈이 쓴다. 그래서 이런 준비가 돼야 10만을 일으킬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돈이 엄청 든다. 전쟁 함부로 하지 마. 이 말이에요. 준비가 중요하다. 그 리소스를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오른쪽에 보면 좀 재밌는 건데 77페이지에 맨 밑에 단락을 보시면 관중의 이야기가 나와요. 춘추시대의 제나라 제상인데 그 제나라를 되게 강국으로 만듭니다. 춘추시대. 그때 이제 관중을 이제 고용했던 품었던 사람이 환공이에요. 제환공. 관중이 원래 이제 제환공이나 반대편에 있던 사람인데 화살로 쏴가지고 제환공을 맞췄을 거야. 제가 옛날에 이것도 기억이 나는데 어릴 때 이제 화살로 쏴서 제환공 여긴가 이렇게 맞춰가지고 나쁜 놈하고 갔는데 그 관중이라는 친구가 한 명이 포수가라고 친한 친구가 있는데 거기서 관포지교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만큼 이렇게 친한 사이 관포지교 포수가 추천을 해서 관중을 딱 만났는데 나한테 활 쏜 그놈이야. 근데 제환공이 받아줘요. 리더 되려면 이 정도 배분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제나라가 아주 훌륭해지는데 이 사람 관중이라는 사람은 어찌 보면 굉장한 그 현실주의자예요. 그래서 창고에 물자가 풍부해야 예절을 알고 먹고 입는 것이 풍족해야 명예와 치욕을 한다라고 돼 있어요. 돈이 없고 그죠? 먹을 게 부족한데도 예절을 지키고 명예를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극히 아주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이게 어디만 가도 알냐면 군대만 가도 알아요. 군대 가서 한 4주 훈련 받잖아요. 저는 이제 장교니까 몇 주더라? 12주였나? 9주였나? 훈련 받았는데 원래 기억이 별로 안 좋아서 어쨌든 그 훈련 받는 동안 무슨 일이 있냐면 과자를 훔쳐요. 거기 온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무슨 행정고시 합격한 애들, 사시 합격한 애들, 준비하다 말린 애들, 의사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저는 이제 준비하다 말리는 사람이었고 어떻게든 어쨌든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이 모여요. 근데 그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초콜릿이나 이렇게 이런 과자 같은 게 가끔 나와요. 진짜 가끔 나오니까 이게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갖고 이거를 훔쳐 막 근데 그들 사이에서 되게 웃기죠. 사람은 공경에 처하면 1차적인 본성이 나옵니다. 어쨌든 그만큼 이제 비용이나 리소스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고요. 79페이지. 전쟁을 하는 데는 승리를 귀히 여긴다. 지지 말란 거예요. 손자병법의 핵심이 뭐냐면 핵심 중에 하나가 백전백승이 아니에요. 절대 지지 마라. 그게 똑같은 말 아닌가요? 할 수도 있는데 조금 느낌이 달라요. 백전백승은 무조건 어떻게 해서든 이겨라 이런 의미고 이런 느낌이라면 지지 않는다는 거는 반드시 이기는 지지 않는 그 전략을 세우라는 거죠. 어쨌든 승리가 중요한 거고 질질 끌면 무기는 둔해지고 사기는 꺾여 성을 공격해도 힘만 소진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간에 6번째 정도 보면 어설프지만 속전속결해라 라는 말은 들어보았지만 교묘하게 질질 끄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보통 졸속행정 하죠. 그거 졸속. 어설프지만 속전속결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졸속이에요. 졸속. 원문에 보면 나와요. 원문에 밑에 보면 원문 나오죠. 중간쯤에 두 번째 줄에 중간 오른쪽에 보면 고로 병문 졸속 이렇게 나오죠. 병에 대해서 내가 듣기로는 졸속이라는 건 들어봤어. 이런 거. 그러니까 전쟁만큼은 졸속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빠른 게 중요해. 빠른 게. 무조건 빨리 해서 빨리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해서 빨리 이겨라. 근데 교묘하게 질질 끌면 어떻게 돼요? 끄는 동안 계속 돈이 들기 때문에 백성들이 다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졸속으로도 빨리 해라라는 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빨리만 가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의도적인 지구전을 할 때도 있죠. 의도적인. 삼국지에서 알려지지 않은 인물 중에
전예라는 사람이 있어요. 전예 거의 안 나뉘었어요. 연희에 딱 한 번 나와요. 연희에. 이게 위나라가 이렇게 있고 오나라가 여기 있으면 오나라가 공격을 하는데 전예가 내려가서 한번 막았다는 기록 딱 한 번 나와. 딱 한 번. 그러니까 뭐 별거 아닌 그냥 뭐 그런 사람이네라고 하는데 이분이 엄청 대단한 분이에요. 처음에 유비 밑에 있다가 눈물을 흘리며 유비랑 헤어지고 공손찬 여기 수하로 갔다가 공손찬이 망하면서 조조한테 가요. 조조한테 이제 있다가 그 뒤에까지 술을 다 하면서 사는데 그래서 그 계책을 엄청 잤어요. 근데 그 중에 전예가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송건이 이렇게 쳐들어왔는데 전예가 가만히 따져보니까 얘들 뭐 어차피 우리가 버티면 그냥 갈 것 같은데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일로 나가서 싸우면 질 수도 뭐 우리 밀릴 수도 있잖아요. 밀리면 얘들은 팔주에서 몰고 올라갈 거고 이곳을 지키자라고 지구전을 이제 제의를 하죠. 지구전을 할 때 여러 가지 그 상황 판단해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게 맞아서 송건이 가만히 있다가 돌아갔어요. 그냥 엄청 군대 일고 딱 왔는데 싸워야 되는데 안 싸우는 거예요. 제 전예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이게 아닌데 그러고 돌아간 거예요. 그냥 얼마나 부끄러워 송건이. 그런 지구전도 필요하다는 거죠. 필요할 때는 때에 따라서는. 넘어갈게요. 다음 건 넘어가고요. 83페이지. 장기전의 폐해에 대해서 나옵니다. 나라가 군대 때문에 가난해지는 이유는 군수품을 멀리 수송하는 데 있으니 군수품을 수송하게 되면 백성들은 가난해진다. 왜? 가까이에 군대가 있으면 물가가 비싸지고 물가가 비싸지면 재정이 고갈되고 재정이 고갈되면 조정은 백성들의 구역을 서둘러 늘린다. 이래서 그러니까 군대가 있으면 많이 가져가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비싸지는 거. 단가가 다 비싸지고 그 지방 사는 사람들이 힘들어지니까 나라도 힘들어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정은 고갈되어 중원안으로는 집집마다 텅 비고 백성들의 비용은 열의 7이 사라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오래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다 라고 하는데 또 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건 이제 한 몇 년 전이지? 2500년 뭐 이 정도 전 이야기잖아요. 실제로 전쟁하면서 엄청 발전한 나라도 되게 많아요. 미국 같은 데다 미국. 2차 세계대전 하면서 발전했잖아요. 2차 세계대전. 그 관련된 군수업 같은 게 막 산업이 발전해서 그 자본주의 논리랑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85페이지는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86페이지. 자, 요건 이제 심리적인 건데, 그러므로 적을 없애고자 한다면 적에 대한 적개심을 갖게 만들어야 한다. 병사들이 적의 재물을 탈취하는 것은 포상으로 받는 재물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차전에서 적의 전차 10대 이상을 획득하면 가장 먼저 획득한 자를 포상해라. 그리고 포획한 거는 깃발을 바꾸어 달아서 같이 섰고 포로로 잡은 병사도 다 우리 편으로 해라. 뭐 이런 말인데 이건 이제 중요한 건 두 가지, 이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요. 사람을 움직이는 기제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뭐죠? 사람을 움직이려면 심리와 물질을 이용하라 이 말이죠. 적을 없애고자 한다면 적개심을 갖게 만들어라. 그래야 병사들을 부릴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물질적인 보상을 주라는 거예요. 전차를 뺏어라. 그러면 그걸 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어차피 전쟁 끌려왔는데 사람들이 그죠. 그 두 가지 심리를 이용해서 이게 당근과 채찍 같은 건데 그렇게 두 가지를 충족하고 이런 심리적인 부분과 물질적인 부분을 충족시키고 활용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게 되게 약간 이거는 저는 되게 좀 끔찍하다고 보는 장 중에 하나인데 장수 입장에서 목숨을 바치고 병사를 싸우게 하는 기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심리적인 거, 격분하게 시키는 거랑 물질적인 거 만족시키는 거. 그런 거죠. 사실 뭐 사람 사이 관계에서 다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저도 아들한테 뭐 공부를 잘하게 하고 싶으면 물질적인 보상을 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뭐 이렇게 하면 뭐가 좋다라든지 아니면 뭐 되게 나쁘게 가면 쟤 정도는 네가 이겨야 되지 않겠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추기는 건데 사실 이건 잘 써야 되는 심리적인 건 좀 잘 써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88페이지 보시면 요거 마지막에 또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전쟁은 승리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지 오래 끄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러한 전쟁의 본질을 아는 장수만이 백성의 생명을 관장하며 안위를 책임지는 주인이다 라고 나옵니다. 무조건 승리해라. 짓을 끌지 마라 이 말이에요. 다음 넘어갈게요. 모공편.
오공표는 모략으로 공격하라. 자, 95페이지 보시면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창책이다. 일단 싸우면 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싸우면 뭐라도 하나 내가 출혈이 생기니까 싸우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용병의 원칙에는 국가를 온전히 하는 것을 상책으로 삼으며 적국을 쳐부수는 것은 차선책으로 삼는다. 싸웠는데 적이 완전히 무너져요. 완전 피폐해졌어. 예를 들어서 뭐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고 싶어요. 핵이 있잖아요. 그럼 뭐 얘들이 그냥 쏴가지고 서울을 폭파시키면 끝나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겨봐야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걔들은. 그러니까 전쟁을 못하는 거죠. 그런 거. 국가가 온전하게 있어야 내가 얻잖아요. 싸워가지고 뭐 얻는 게 있어야지. 이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밑에가 다 그런 말이에요. 군을 온전히 해라, 열을 온전히 해라, 뭐 조를 온전히 해라. 이건 이제 군대 단위예요, 단위. 결국은 핵심이 뭐냐면 상대를 온전히 다 살려놓고 되도록 이겨라. 그 말이에요. 맨 밑에 보면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용병이 잘된 것 중에 잘된 용병이다. 싸우지 않고 굴복시켜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안 싸우고 굴복시키는 게 진짜 어려운 거죠. 자, 97페이지 가시면 여기까지만 조금 쉬어야겠네요. 상책의 용병은 적의 모략을 공격하는 거고, 차선책은 외교관계, 그 다음은 군대를 공격하는 거고, 최하는 성을 공격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모략을 공격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적이 뭔가 막 계책을 막 써요. 이렇게 해야지 했는데 그거를 붕괴시키는 거. 사실 그거보다 그 전이 뭐죠? 아예 싸울 의지를 없애는 거. 그래서 동물들이, 저는 어릴 때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사자가 있는데 동물의 왕국 보면 사자들이 이렇게 있죠. 사자 제일 세잖아요. 이렇게 사자가 이렇게 있으면 다른 동물들을, 저 같으면 내가 사자라면 다 잡아먹든지 다른 사자가 오면 완전 가르쳐서 완전히 죽여버리든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사자가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하죠? 으앙 이렇게 으앙 으앙 하거나 아니면 그냥 나무 같은 데 이렇게 실내를 해놓거나 냄새 오지마 그러고. 왜 그래 왜? 자기도 싸우면 자기도 다치거든요. 그래서 요즘 유튜브에 그런 영상 되게 많은데 물소랑 싸우다 다친 사자 뭐 이런 거 막 봐봐요. 사자도 싸우면 다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적이 못 덤비게 하는 게 제일 낫다는 거죠. 그래서 차선책은 외교를 공격하는 거. 그러니까 아예 고립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되게 이해를 들어도 되나 모르겠는데 왕따가 진짜 엄청난 이해예요. 왕따. 누구를 싫어하면 왕따시키면 돼요. 주변의 사람을 다 내 편으로 만들고 그를 고립시키면 그 사람은 나한테 와서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제가 어릴 때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때 초등학교 때인데 누가 정말 막 친구를 괴롭히고 너무 나쁜 거예요, 걔가. 그래갖고 얘를 어떻게 혼내주지 하다가 싸울 수는 없으니까 그 친구들이랑 다 담합을 했죠. 걔랑 친한 애들이랑 다 담합을 해서 얘가 이런 안 좋은 게 있으니까 얘를 이제 당분간 내가 신호를 할 때까지 투명인간으로 취급하자라고 했죠.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어쨌든 그래서 걔가 정말 3일 만에 저한테 와서 울면서 잘못을 빌었어요. 진짜로. 그때 무서움을 느꼈죠. 이게 왕따가 무섭구나. 근데 어쨌든 외교를 공격하는 거, 이제 사람 사이에 하면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이건 아주 안 좋은 예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 다음은 군대를 공격하는 거, 싸우는 거고, 최하가 성을 공격하는 거. 이 성을 공격한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한테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걸 가서 공격하는 거예요. 최하. 내가 죽죠, 싸우다가. 거의 너무 힘든 겁니다. 잠깐 끊고 갈게요.